2018년 1월 러시아 케메로보주에 위치한 안제로수첸스크의 한 기숙사 앞을 지나던 한 소녀. 엄마, 저기 좀 봐. 고드름 귀신이 매달려 있어. 세상에, 저게 뭐야? 소녀가 발견한 것의 정체. 뭔가요? 오, 뭔데? 뭐야, 저거 끔찍해. 사람이에요? 자, 12m 높이의 기숙사 지붕 끝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드름처럼 꽁꽁 언 상태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후 경찰들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해당 남성은 26살의 청년 예브게니 티오노프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아니, 대체 왜 저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로 얼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경찰들은 예브게니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사고사로 추정했는데요. 그의 직업이 고층 건물을 수리하는 산업 전문 등반가로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베테랑 산업 등반가였다고요. 12m 높이 건물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의 죽음에 있어 또 하나의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안제로수첸스크의 기온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몸이 꽁꽁 언 거로 모자라 심지어 발끝에 보이는 저 고드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렇게 고드름이 달릴 정도면 오랫동안 이곳에 매달려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만 예브게니의 사망 추정 시간은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2시간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2시간 전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네네. 주변에 소리를 지르거나 구조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네. 뭐라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겨울에 전봇대에 혀대면 붙어버리잖아. 네. 네. 손도 그냥 붙은 상태로 기절 그리고 얼어버린 거죠. 살인 사건이다 하더라도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꽁꽁 얼어서 고드름까지 생기는 거는 되게 의아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죠.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 다 보라고 저렇게 건물에 걸어놔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보니까 대낮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러시아 베테랑 산업 등반가의 미스테리한 죽음. 과연 그는 왜 그곳에 매달려 사망한 걸까요? 여전히 그 물음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무려 70여 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영국의 미스테리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추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3년 4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 영국 우스터셔 해글리 인근에 살던 4명의 소녀는요, 한 자작이 소유하고 있던 해글리 숲에 몰래 들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안에 이상한 게 있네. 야, 이게 대체 뭐야? 한 소년이 숲속의 느릅나무에서 발견한 것은요, 다름 아닌 사람 유골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지, 또 소량의 옷 조각들과 함께 인근에서 절단된 손에 유골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당시 법의학자 제임스 웹스터가 유골을 검사한 결과 유골 주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이며 18개월 전에 질식사한 걸로 보입니다. 입속에서 천종류인 테피터가 발견된 것을 토대로 그녀가 누군가에게 질식사했으며 살해된 직후 나무에 유기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고 특이한 치아 구조를 확인해 당시 영국 내 치과들을 수사했지만 여성의 국적과 이름 등 자세한 신원은 알아낼 수가 없었고요. 누가 그녀를 죽이고 유기했는지 끝내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듬해 유골이 발견된 현장 인근 벽과 오벨리스크 등에서 발견된 낙서.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습니까? 이런 낙서가 다발적으로 등장하며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골 주인의 이름이 벨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저 고발한다고 이렇게 써놓나? 어쨌든 이 정도면 아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후에 일명 벨라라고 불린 유골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두고 사람들은 수많은 추리를 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리. 그녀는 거리의 매춘부였다. 1944년 버밍엄의 한 매춘부의 제보에 따르면 그 유골은 내가 아는 벨라가 확실합니다. 유골이 발견되기 약 3년 전 매춘부들 사이에서 벨라라고 불리던 여성이 사라져 실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느릅나무에서 발견된 유골과 실종 신고가 된 벨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골 신원에 대한 두 번째 추리. 그녀는
흑마법에 의해 희생됐다. 1945년 런던 대학교의 고고학자 마가렛 머레이는 6월의 모습이 흑마법 중 영광의 손이라는 의식의 형태와 일치. 그리고 낙서에 적힌 벨라라는 이름도 흑마법에 사용되는 식물의 고대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낙서라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벨라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게 그냥 되게 흔한 여자애들 이름이라. 네. 온갖 추리가 쏟아졌지만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을 뿐더러 누가 그녀를 나무에 넣었는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50년에서 60년대 할리우드가 사랑한 스타 나탈리 우드. 아역 배우 출신으로 영화 이유 없는 반항,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 주옥 같은 명작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나탈리 우드는 1981년 11월 29일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의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할리우드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코난이 갔던 곳이니까 추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형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지형적인 좀 예, 뭔가 잘 아니까 내 기대하겠습니다. 바닥에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타살당한 건가요? 범인을 못 잡았던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타살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사건 당시 경찰은 나탈리 우드가 술을 마시고 보트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고 결국 익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물을 무서워하던 그녀가 혼자 보트를 타려 했다니 지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탈리 우드가 사망한 지 29년이 지난 2010년 그녀의 동생인 라나 우드가 나탈리 우드의 남편인 배우 로버트 와그너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참 지나서 타살이었다 이거예요? 29년 지나서. 뭔가 남편이 살해했다는 증거가 나왔나? 사건이 일어난 그날 나탈리 우드가 자신과 연문설이 난 배우 크리스토퍼 워컨을 요트로 초대. 이로 인해서 남편인 와그너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였어. 믿어줘야 돼. 사고였다고. 라나 우드에 의하면 나탈리 우드가 사라진 시각에 와그너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서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사라졌는데 와그너는 열심히 찾지도 않고 신고도 제때 하지 않았어요. 요트 선장 역시 우드가 실종된 직후 남편 와그너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삼각관계? 치정이네요, 치정.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심증인 거죠. 그렇지. 증거가 있어야지. 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드의 몸에 무려 24개의 멍이 있었답니다. 아, 멍이 있었어. 네, 그런데 이 멍들이 물에 빠지기 전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싸웠네, 몸싸움했네. 어떻습니까? 그 바다 안에 뭔가 멍이 많이 생길 만한 어떤 지형이랄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산호가 많다든지. 네. 아, 산호는 전혀 없고요. 일단 물이 좀 짠 편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해서 2011년 나탈리 우드 사망 30년 만에 재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었던 와그너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 시간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미리 좀 했어야 왜 돼.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저래? 아휴. 1989년 5월 2세 크리스토퍼 댄스비 실종. 1989년 8월 19개월 셰인 워커 실종. 미국 뉴욕시에서 실종된 두 아이. 아휴. 아이들은 무려 3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휴. 아, 어디인가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다. 아니, 뉴욕시에서 같은 해 또 비슷한 시기에 어린아이들이 실종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마치 누군가 목적이라도 있는 듯 이상하리만큼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 실종된 두 아이는 모두 흑인 남자아이.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실종된 크리스토퍼와 셰인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똑같은 할렘가 놀이터에서 잠깐 사이 실종됐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두 아이가 실종된 날이 모두 목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이 모두 실종 전 한 남매와 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특히 셰인의 경우 실종 당일 셰인의 어머니가 거절했음에도 남매가 끈질기게 함께 놀게 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고
쉐인의 어머니가 마지못해 이를 허락하고 난 뒤 한 남성이 그녀에게 접근. 그녀가 남성 쪽을 쳐다보려 고개를 돌린 그 잠깐 사이에 쉐인은 감쪽같이 실종됐습니다. 유괴네, 유괴. 의도적인 유괴네. 그 남자가 수상하네, 지금 완벽하게. 그 남매를 미끼로 이렇게 한눈 팔게 하는 거네. 당시 경찰도 남매와 의문의 남성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남매의 부모님과 해당 남성을 조사했지만 이들이 아이들을 납치한 정황이나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도 당시 체포된 사람이나 유력한 용의자도 없었을 뿐더러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유괴범이면 100%돈 요구 아닌가요? 왜 들어간 거죠, 그럼? 근데 뭐 돈도 요구 안 했고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인신매매인가? 아,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저 아이들을 사실은. 아니 뭐 입양 뭐 이런 데다가. 아, 너무 끔찍한데? 경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들 실종 사건의 범인을 두고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일 수도, 연쇄 살인마의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소행일 가능성뿐 아니라 아이를 원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혹은 입양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갔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요. 두 아이 실종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지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데려간 건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아동 실종 사건의 범인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랑캇군의 한 마을. 7살 동갑내기였던 니잠 요기 알비자는 평소처럼 밖에서 함께 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애가 점심 먹으러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평소 아이들은 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나가 놀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함께 놀던 아이들 중 이 3명의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휴 참. 이 세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종된 3명의 아이들은 한 야자 농장에 있는 굴착기 옆에서 놀던 모습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실종. 당시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서 약 500명이 수색에 투입됐고요. 정글로 뒤덮인 마을 주변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농장 인근 호수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을 두고 마을과 농장, 호수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요. 범죄 정황도 금전을 요구한 이도 누군가 아이들에게 접근한 것을 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종된 지 약 5개월 후인 지난 3월 한 주민이 실종된 아이들을 봤다고 주장. 주민에 따르면 실종된 아이가 자신을 불렀으며 자신이 다가간 순간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뭐야?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인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납치를 당했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갔을 거기 때문에 저 근처에서는 발견될 리가 없고 사고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좀 마음밖에 잘 없어요. 살아있길 바래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일인데. 그러니까. 좀 이 아이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 5월 24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사는 여성 앨리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레일 리베라 씨를 찾았습니다. 8일 전 실종된 그녀의 남편이자 프리랜서 비디오 작가 레일 리베라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종이 됐다가 죽어서 발견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5월 16일 레이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는데요. 이후 그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함께 일하던 포터 스탠스 베리는 현상금 $1,000를 내걸며 친구 레이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도 친구가 찾고 싶었나 봐요, 정말. 현상금도 이렇게 걸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5월 24일 B 호텔과 주차장 사이에 있는 한 저층 건물 옥상에서 무언가 추락하면서 뚫린 듯한 수상한 구멍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그 구멍 아래 건물에서 가족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레이가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살아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보고 정황을 들어보니까
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가라는 의심이 들긴 하거든요. 볼티모어 경찰 측 역시 정황상 레이의 자살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 호텔 고층 옥상에서 구멍이 난 건물까지의 거리는 무려 14m. 그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안 가겠지. 저 정도 거리면 레이가 호텔 옥상에서 있는 힘껏 달려서 뛰어내렸다 해도 구멍 위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심지어 당시 레이의 담당 검시관 역시 사건 정황이 불확실하다며 해당 사건을 미결로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떨어졌든 누가 던졌든 둘 다 불가능해요. 둘 다 불가능하지. 아니 저 굴뚝 같은 데서 떨어져야만 저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는 이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니까 어떻게 배제를 한 저길로 걸 간 거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 그의 휴대폰과 안경은 긁힌 자국 하나 없이 멀쩡한 상태로 발견됐고요. 정말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처럼 이 B 호텔 옥상 CCTV까지 고장난 상태. 그러니까 레이가 B 호텔에서 추락했다는 증거, 목격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갑자기 쿨한 모드입니까? 답은 나왔어요. 네. 죽여놓고 저기다 놓은 거고 추락사로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낸 거예요. 저기서 뭘 던진 거지. 던지고 저기까지 하자. 저도 지금 방금 비슷한 소름 돋았어, 약간. 그런 식으로 묻어가려고 하지 마. 아니, 나 그렇게 아니. 생각했어. 저 건물에서 던진 거야, 무거운 걸. 그럼 구멍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다 갖다 놓은 거지. 갖다 놓은 거지. 그런데 레이의 시신이 발견된 후 그의 가족들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포터 스탠스베리 현상금 걸었던 친구 아닙니까? 친구죠. 네. 가족들이 포터를 용의자로 의심한 이유. 아까 레이가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지막 통화를 한 번호가 포터가 운영하는 회사의 내선 번호였고요. 이놈의 자식. 레이 시신 발견 이후 직원들에게 레이와 관련해 함구 명령을 내렸고요. 경찰 조사와 각종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아니,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수사는 맞고 현상금은 걸고. 좀 이상하잖아. (1992년 6월에서 7월) 사이 2달간 일본 오사카 센난군 구마토리정에서 거주하는 젊은 남녀 5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놀랍게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쇄 자살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저 단순 자살로 치부하기엔 미심쩍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아니 자살인 게 명확하지 않다니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명탐정 문안과 함께 구마토리정 연쇄 자살 사건의 의혹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문점. 자살한 5명은 하나같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호호. 평소 A군과 친분이 있었던 B군은 먼저 자살한 A군의 장례식에서 친구들에게 꿋꿋이 살아가자라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일 뒤 B군은 집에 헛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 그리고 이양 역시 소속된 육상부에서 최고 신기록을 달성한 날에 사망. 이건 뭐야? 최고 신기록을 달성한 날에 자살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달성한 날엔 파티를 해야죠. 그렇죠. 두 번째 의문점. 자살 방식입니다. 사망한 5명 중에 4명은 목을 매달아 자살했는데요. 그중에 C군은 발견 당시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였고 네? D군의 경우는 목을 매달 때 쓰인 셔츠가 달린 지점이 D군의 손에 닿지 않는 높은 위치였다고 합니다. 자살로 위장된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게 이거는 위장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느껴지네요. 의문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양의 경우 자기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사망했는데요. 피투성이가 된 이양이 죽기 전 다르다, 다르다 이런 의문의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추측을 한다면 자살을 하기로 돼 있었고 그걸 조력자가 있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와 좀 다르게 뭔가 진행됐다는 게 당황돼서 다잉 메시지를 그렇게 남긴 게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B군과 C군 그리고 이양은 사망하기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 자신들을 뒤쫓아왔다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쫓았던 사람이 범인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 추측이 제기됐지만 타살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 사건은 연관성을 알 수 없는 연쇄 자살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